반갑습니다. 김민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순금의 그 귀함 그리고 신뢰도 가치 이거 세 가지 확인하셨죠. 기본적으로. 네. 금은 이제 아무래도 수천 년 동안 검증이 되었죠. 그리고 재화로서 1위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는 거의 수천 년 동안 이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금이 얼마나 이제 좋은 건지는 이제 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순금 관련해서 목적 자금 설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금융 상품을 좀 간단하게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오늘. 먼저 은행입니다. 예. 은행의 기본 본질이 뭡니까? 예.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소액의 이자를 주고 고객의 예치금으로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대출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예금 이자보다 더 큰 이제 대출 이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는 곳이 이제 은행이죠.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 돈에 대해서 보관을 해주면서 약간의 소액 이자를 우리한테 주고 내가 맡긴 돈을 고객한테 대출로 돌리면서 이자를 챙기는 것이 은행이다. 은행 이자 하면 이제 아무래도 달리하고 복리 이자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적금 가입 많이 하시니까. 적금을 요즘에 가입을 해보면 시중은행이 이제 4% 정도 주겠다. 아니면 농협같이 이렇게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7% 금리 준다 이러죠. 근데 4%든 7%든 이자 그만큼 주던가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자 소득세 해서 이제 과세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15.4% 제외하고 그 이자 이제 다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자,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만기 5%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적금 한번 가입해 봅시다, 지금부터. 보통 100만원짜리면 이제 1200만원이잖아요, 1년 뒤에. 그럼 5% 이자면 이자가 60만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매달 적립식 적금을 이제 어떻게 돼요? 단리 이자를 주잖아요, 은행에서. 단리 이자를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1월 달에 제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넣었어요. 1월 달에. 그러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2개월이죠. 100만 원의 이자는 얼마다? 12개월 하면 5%니까 5만 원이에요. 그 2월 달에 넣은 거는요. 그 100만 원이죠. 그러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돼요? 11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의 이자 5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거에서 11개월치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한 4만 5천 얼마가 될 거고, 그럼 3월 달은 10개월치, 그러면 4만 원 정도로 좀 줄어들죠. 그리고 4월 달은 9개월치 이자, 그러면 또 3만 얼마의 이자가 되겠죠. 이렇게 점점 내가 내는 돈의 시점과 보관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점점 작아지죠. 그럼 이제 1년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세해 전 32만 5천 원 이자가 나오고요. 이자 과세라고 해서 이제 이자 소득세라고 하죠. 15.4%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 이자가 한 2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5%라고 했는데 1200만 원 총액에서 이자는 실제적으로 5%가 아니라 2.7% 정도가 나와요. 1200만 원을 만기 일시적금으로 넣어서 12개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도 이제 세금 떼고 나면 사실 4.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적금을 넣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이자가 27만 5천 원 정도.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진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가 상승률 대입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이 정부 발표를 보면 5.1%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실제 체감은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부 발표 5.1%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200만 원이 1년 만에 61만 2천 원이 사라진 거예요. 정확히. 2022년에 12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올해는 1261만 원이 있어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건데 61만 2천 원에서 내가 이제 이자 받은 거 27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1200 얼마였지? 1227만 원? 이렇게 숫자는 좀 높아졌죠. 근데 실제로는 사용 가치가 한 34만 2천 원 정도 빠져가지고 그러면 1160 얼마밖에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작년에 1200만 원의 가치가. 제가 인플레이션 해치는 1200만 원, 인플레이션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치 자체가. 이자를 받기는 받았어. 숫자는 높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34만 2천 원 정도의 보관 수수료만 내가 주고 내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졌더라. 이해가 조금 되세요? 일시납으로 내가 이제 큰 돈을 넣어놨을 때도 이제 사실 가치가 유지가 될 듯 말 듯 해도 물가 상승률만큼 내 돈에 대한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데 숫자만 늘어났을 뿐 인플레이션 해치는 절대 안 됐다. 내 돈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의 이제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죠. 예금자 보호법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금융회사에서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최악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금자 보호법이 뭡니까?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잘 쓰고 있다가 파산이나 아니면 뭐 금융사고 관련해서 이제 고객이 맡긴 돈을 이제 뭐 예치금을 지급을 못해요. 예. 그러면 은행이 아니고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1인당 5천만 원씩 이제 주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제 이것만큼 웃긴 법이 어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라고 하면 자산, 내 돈이 있고 이제 부채 자산이 이제 두 개가 나뉘잖아요. 그럼 고객이 맡긴 돈은 특별계정이라든지 해서 이제 부채 자산에서 이제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투자 관련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돈은 부채 자산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왜?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이 네 돈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자기들 자산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돈이 이제 내 것이 아닌 은행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예대 마진 외에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채권도 사고 뭐 국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할 거잖아. 지들 마음대로 막 돌리다가 운용을 잘하면 되는데 혹시나 잘못 운용해서 금융사고나 뭐 파산이 돼서 이제 고객이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은행이 뭔 짓을 합니까? 예금보험공단에다가 보험을 들죠. 우리가 망하고 나면 고객 돈 우리 대신 갚아줘 하는 게 이제 한도는 또 최대 5천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매달 또 보험료를 또 납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1억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억 넣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10억 넣은 사람 9억 5천 난리네? 근데 이제 은행이 지들이 이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생색내죠. 고객님, 저희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고객 돈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거 미친 소리거든요.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증권사는 이미 애초부터 고객의 돈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채자산 뭐 특별계정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회사가 파산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증권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놓은 주식이나 펀드, 뭐 채권, 선물 뭐 이런 거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투자했던 회사의 주가라든지 뭐 수익률이 플러스나 이제 마이너스냐 그 차이지.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률이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있는 거고, 증권사가 뭐 안 망해도 내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같으면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파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미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거든. 근데 뭘 이미 보호가 되고 있는데 뭘 보험까지 가입을 해. 그래서 이미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죠.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예요. 예금 적금은 쓰레기야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과거는 모르겠고 지금 시대에서 은행 예치금은 돈을 별도로 이제 우리가 주고 이제 사용하는 금고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 고객 돈으로 운영 다 하는데 대출마진 가지고 이제 엄청 이렇게 벌면 지들끼리 이제 뭐 성과급 잔치하지 뭐 우리한테 뭐 안 주잖아. 주식은 뭐 기업 뭐 이익에 따라서 이제 뭐 배당이라도 주지만. 그래서 예대 마진만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요즘 이제 고객들이 돈을 예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방카슈랑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보험도 팔고 펀드도 팔고 뭐 이러잖아요. 아 맞다. 은행에서 이제 골드바도 팔잖아요. 이제 점점 은행이 이제 다이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본질은 뭐다? 예대 마진이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절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내 돈은 은행이 권리를 가지지 내 돈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가 이제 시행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한도가 5천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 시대인데 한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찍어내고 한도는 아직도 쌍팔년도 5천에 묶여 있습니다. 한도 안 올리죠. 왜 안 올리겠어요? 보험료 더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 외에 그냥 좀 언제든 좀 필요할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인출해서 이제 좀 쓸 수 있는 현금 정도만 보관을 하자. 궁금하시죠? 주얼리 마스터가 왜 이제 은행에 딴지를 걸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얼리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재테크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고객분들하고. 네, 저는 제 고객분들 편을 좀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은행 단리이자를 통해서 내가 넣는 적금이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돈의 가치가 그대로 내가 넣었던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제 제가 돈을 저장을 해놨을 때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화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시고 목적 자금 설계를 조금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황금콩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좀 합니다. 한국 돈으로 좀 10만 원 안쪽으로 해서 소량으로 아주 작은 이제 콩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순금을 계속 모으는 게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위안화가 좀 불안불안하겠죠. 위조도 많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도 때문인데 좀 미래의 목적 자금을 준비하시는 이제 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금으로 좀 많이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보면 뭐 저축한다고 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뭐 저금통 노래라고 해가지고 뭐 땡그랑 한 푼, 뭐 땡그랑 두 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이제 가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땡그랑 한 돈, 땡그랑 두 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그 어떤 이제 주식이든 펀드든 뭐 이렇게 불안 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만 여유롭게 그냥 가지고 있는다, 그냥 묻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만 모아 나간다면 금은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상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이제 운으로 이제 달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뭐 주식이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돈이 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날아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의 특징 중에 좀 우리 한국인들이 좀 어떻습니까? 좀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돈을 넣으면 내일 바로 이렇게 수익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만 좀 아니라면, 그래서 조금 나는 꾸준하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축을 좀 한다. 그렇게 되면 뭐 비싸든지 싸든지 뭐 지금 당장 돈이 많아가지고 뭐 목돈을 크게 이렇게 모아놓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그래프가 정말 좋겠지만 이제 뭐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자자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등락폭이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평균치 자체가 이제 이 떨어졌을 때 이 수익 공간 자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수익이거든요. 이렇게만 가버리게 되면 나는 적립식으로 했을 때 조금씩밖에 못 사잖아요. 왜? 기존에 투자했던 거는 수익이 나고 있지만 내가 또 새롭게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유를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시작했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 바닥을 가고 있을 때 조금 최대한 많이 가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이제 시기가 왔을 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래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은 절대 배신하진 않는다. 물론 금이 폭락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영상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이 말이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정보 또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마스터다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